이모,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30살의 지연은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이제껏 한 번도 큰 이모에게 도움을 청한 적 없던 지연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금방 갈게, 기다려. 큰 이모 윤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연의 인생처럼 잿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이었다. 25해 전, 5살 지연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어린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지연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불쌍한 아이, 이제 어쩌나 하는 시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엄마보다 12살 많은 큰이모 윤정이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윤정은 5살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린 지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이 말 한마디가 지연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줄지. 큰이모 윤정과 이모부 상우는 자식이 없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이 들어오자 진심으로 기뻐했다. 특히 윤정은 지연을 자신의 딸처럼 아꼈다. 지연아, 넌 우리 딸이야. 절대 잊지 마. 매일 밤 잠들기 전 윤정이 지연에게 해주던 말이었다. 상우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항상 지연의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가곤 했다. 지연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다. 법적으로는 고아였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윤정과 상우는 지연이 무엇을 원하든 지지해 주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쳤다. 세상은 널 고아라고 부를지 몰라도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윤정의 이 말은 지연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지연은 학교에서도 성실했다. 큰 욕심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삶이었다. 지연은 종종 친구들에게 이모 부부 자랑을 했다. 큰이모와 이모부가 어떻게 자신을 키워주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지. 친구들은 놀라워했다. 와, 정말 친부모 같네. 부럽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세상에는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건 결혼 후였다. 30살의 지연은 이제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든 건 다름 아닌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잠시 후 도착할 큰이모를 기다리며 창가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결혼해서 시댁에 처음 갔던 날, 시어머니의 표정, 시누이의 말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의 제안까지. 창밖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검은 우산을 쓴 윤정이 내렸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지연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지연이 민준을 처음 만난 건 입사 3년 차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였다. 차분하고 꼼꼼한 지연과 달리 민준은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넘쳤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지연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 달, 2달 계절이 바뀌는 동안 둘의 관계도 깊어졌다. 민주는 지연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지연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큰이모 부부가 저를 키워주셨죠. 그 말에 민주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앞으로는 제가 지연 씨를 지켜줄게요. 결혼은 자연스럽게 결정됐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원했다. 지연에게 가족은 큰 이모 부부가 전부였다. 반면 민주는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지연은 긴장했다. 민준의 어머니 영숙은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민준의 누나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지연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재산은 없나요? 형제자매는요? 민준이 불편해하며 대화 주제를 바꿨지만 지연은 이미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래도 민준이 있었기에 괜찮았다. 민준은 언제나 지연의 편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큰이모 윤정과 이모부 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나 시어머니 영숙과 시누이 미경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하객들이 신부가 참 예쁘네요라고 할 때마다 미경은 미소 뒤에 시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다. 둘 다 월급쟁이였기에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은 지연과 민준에게 천국 같았다. 매일 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함께 집안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이 잦아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새 며느리의 살림 구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드러났다. 아이고, 집이 참 작네. 미경이네는 첫 신혼집부터 30평이었는데. 민준아, 내 누나 남편은 벌써 과장됐다더라. 너는 언제 승진해? 매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녀간 후 민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을 더 사랑으로 감싸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비교와 비하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지연이는 고아라 친정 도움도 없고 시집와서 손 벌리기 뭐해서 그러나 봐. 언젠가 시누이 미경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을 때 지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다. 민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가족과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3년. 겉으로는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면에는 점점 더 깊은 상처가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찾아왔다. 시누이 부부의 한마디 제안으로. 우리 지연이는 옷도 브랜드 것 안 사고 검소하게 살아. 미경이는 명품만 고집하는데. 시어머니 영숙의 말은 칭찬 같지만 실상은 비교였다. 친구들을 초대한 집들이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수없이 했다. 지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칼날이 심장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고생했으니 사치를 몰라. 그게 민준이한테는 복이지. 복이라니. 고아로 자란 상처를 마치 민준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큰이모 윤정과 이모부 상우가 얼마나 지연을 사랑으로 키웠는지 그들에게 지연은 결코 고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시누이 미경은 더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미경은 자신의 남편 석현을 계속해서 자랑했다. 우리 석현 오빠는 작년에 승진해서 직원 20명 관리해. 월급도 올랐지. 그래서 이번에 차도 바꿨어. 그럴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열심히 일하는 민준이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매형과 비교하면 월급도 지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민준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었다. 민준 씨, 저는 민준 씨가 자랑스러워요. 집에 돌아와 지연이 그렇게 말하면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우리 가족이 항상 그래. 지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가슴을 후벼 파는 건 그들이 지연의 고아 신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점이었다. 신우이 미경의 아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였다. 화려하게 꾸며진 미경의 집은 지연과 민준의 신혼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다. 하객들도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수수한 원피스가 부끄러워졌다. 지연아, 아직도 애 없어? 우리 애기 봐. 너무 예쁘지? 시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미경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둘이 더 누리고 싶어서요. 그래. 민준이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기 빠듯하려나? 미경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민준이었다. 지연의 표정을 보며 민준은 지연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얘기할게. 하지만 민준의 노력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민준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지연이한테 눌려 산다. 남자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 같은 말들로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럼에도 민준은 지연을 사랑했다. 둘만의 시간에는 여전히 행복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3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그들 앞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우이 부부의 위험한 제안이. 민준아, 나랑 사업 같이 할래? 주말 가족 모임에서 석현이 꺼낸 제안이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매형을 바라봤다. 석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내가 요즘 주식 선물 투자로 꽤 재미를 봤거든. 너도 한번 시작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석현의 말에 신우이 미경과 시어머니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도 이제 사업해서 큰 돈 벌어야지. 석현이가 도와준다는데 안 할 이유 있어? 지연은 직감적으로 이 제안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평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던 민준이 갑자기 투자에 뛰어든다는 건 이상했다. 무엇보다 선물 투자는 그 위험성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연의 우려는 빛이 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말 형부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야? 민준은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다. 한번 해볼까 해. 매형이 진짜 돈 많이 번대. 지금 우리 월급으로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은 민준의 말에 숨겨진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늘 신우이 부부와 비교당하며 자존심이 상했던 민준. 그에게 이번 제안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선물 투자는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던데. 지연아, 나 좀 믿어줘. 매형이 다 도와준대. 위험한 짓은 안 할게. 민준의 결심이 확고해 보여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준은 퇴직금을 정리해 형부의 투자 제안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초반의 작은 성공에 고무된 민준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신우이 미경과 시어머니 영숙은 계속해서 부추겼다. 민준아, 이번에 대출 좀 더 받아서 크게 한번 가보자. 지금 시장이 좋아. 석현의 제안에 민준은 망설였다. 이미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상태였다. 더 큰 돈을 들이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민준은 지연과 상의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집 담보대출 좀 받을까 해. 지연은 깜짝 놀랐다. 집 담보대출이라고? 안 돼, 너무 위험해. 우리 집 하나뿐인데.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연아, 나 좀 믿어줘. 이번에 크게 한번 성공하면 우린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 아이.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미뤄왔던 아이 이야기에 지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집 담보는.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준아, 내가 내 집도 담보로 내놓을게. 너희 집이랑 합치면 큰 돈 벌 수 있을 거야. 석현이가 그러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한대. 전화를 끄는 민준의 눈이 빛났다. 봐, 엄마도 같이 하신대. 엄마가 그 정도로 확신하시는 거면 진짜 큰 기회일 거야. 결국 지연은 동의했다. 민준의 열정과 시어머니의 확신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다음 날 민준과 지연은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모두 합쳐 5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시작됐다. 형부 석현의 지도 아래 민준은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다.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자 모두들 들떴다. 시누이 미경은 벌써부터 우리 동생 부자 됐네라며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냉혹했다.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선물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준이 투자한 종목들의 가격이 급락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매형,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꾸 떨어져요? 진정해, 민준아. 시장이 그럴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민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준을 지켜봤다. 결국 가장 두려웠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날 민준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지연은 반가워했겠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연의 질문에 민준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준 옆에 앉았다. 전부 다 잃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짓눌린 듯 낮았다. 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투자금 전부 다 잃었다고. 마진콜 떴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진콜. 지연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민준의 손을 잡자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연쇄적으로 선물 시장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형부 석현이 말한 해지 전략이 실패했다고. 민준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증발했다. 시어머니 집은 어떻게 됐어? 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집도 마찬가지야. 이제 2달 안에 대출금 상환 못하면 두 집 다 경매에 넘어가. 지연은 숨이 막혔다. 집을 잃는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와 안정을 의미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영숙이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이었다. 지연은 차를 내왔지만 시어머니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다 너 때문이야. 지연은 깜짝 놀랐다. 저요? 내가 민준이한테 큰 소리 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거야. 석현이가 그랬어. 몇 주 전에 빨리 매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해서 민준이가 망설였다고. 지연은 어이가 없었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투자에 반대했던 것은 자신이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오히려 형부님이. 형부님, 맨날 형부님만 부르면서 내가 뭘 안다고. 석현이는 전문가야. 내가 모르는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이성적이지 않았다. 지연을 탓하는 것이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신우이 미경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미경의 얼굴도 어두웠다. 엄마, 진정해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경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곧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지연아, 솔직히 너네 돈은 너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근데 왜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인 거야? 지연은 어이가 없었다. 저희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형부님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오빠가 뭐라고 했든 엄마는 너네 부부 믿고 같이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됐으니 누가 책임져? 신우이의 말에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해결될 것은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민준이었기에 지연은 더 걱정됐다. 여보, 괜찮아? 민주는 대답 없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매형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거의 다 잃었대. 근데 어떻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던 민준이 드디어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우리 어떻게 해? 이제 집도 없어. 엄마 집도 날아가. 다 내 책임이야. 지연은 마음이 아팠다. 민준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늘 든든하던 남편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지연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누군가는 강해져야 했다. 지연은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다.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큰이모 윤정에게 연락해야 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지연은 문을 열었다. 큰이모 윤정이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윤정은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윤정은 조용히 지연을 안아주었다. 거실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지연은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준의 투자, 신우이 부부의 제안, 담보대출,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까지. 그래서 이제 2달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시어머니 집도 마찬가지고요. 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연이 알던 큰이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연아, 이제 내 부모님 얘기를 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윤정은 가지고 온 가방에서 낡은 서류 파일을 꺼냈다. 지연은 처음 보는 파일에 궁금증이 생겼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유산이 있었어. 지연은 놀랐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부모님이 가입해둔 생명보험이 있었고 또 몇몇 현금 자산도 있었지. 당시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이모랑 이모부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어. 윤정은 파일을 펼쳤다. 꼼꼼하게 정리된 투자 내역과 수익률 기록이 있었다. 25년간의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가 내가 대학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어. 위험한 종목은 절대 손대지 않았고. 지연은 숨이 막혔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이게 다 제 돈인가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는 내가 35살 될 때 모두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이 내가 그걸 지켜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와 이모부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주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마디 자랑 없이. 하지만 이모님. 이 돈은 이모님과 이모부님 것이에요. 이모님 부부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윤정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우린 내 양부모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야. 내 부모님 돈으로 널 키운 게 아니야. 우리는 널 우리 딸로 사랑했고 내 유산은 온전히 내 것이었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윤정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은 건 내 남편이 돈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민준 씨는 정말 널 사랑하더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한 번도 지연에게 재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었다. 내가 오늘 전화했을 때 이모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준비를 했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대출금을 갚을래요. 우리 집도 시어머니 집도요. 윤정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내 결정이니 존중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준이 퇴근한 시간, 지연은 윤정과 함께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윤정을 보고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지연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의 눈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일주일 후 모든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지연은 은행에서 상환 증명서를 받아들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큰 이모가 이렇게 해주셨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큰 이모 윤정의 조건은 의외로 간단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고 앞으로는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이제 시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시어머니 영숙의 집을 찾았다. 최근 경매 소식에 시어머니는 거의 집에만 계셨다.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지연과 민준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왔구나. 집 정리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민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떻게? 지연이가. 사실은 지연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지연은 상환 증명서를 내밀었다. 어머니 댁 대출금도 모두 갚았어요. 이제 경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지만 곧 표정이 변했다. 그런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까지 숨겼니? 지연은 놀랐다. 감사의 말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비난이 돌아왔다. 어머니,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큰 이모가 제가 35살 될 때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럼 그 돈 우리한테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연이가 우리 집 대출금까지 다 갚았잖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 미경과 매형 석현이 들어왔다. 신우이는 상황을 듣자마자 지연을 향해 눈을 빛냈다. 지연아, 너 돈 많았구나? 그럼 우리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많이 손해봤어.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손해요? 형부님이 투자를 제안하셨고 저희 집과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하신 건 형부님이잖아요. 매형 석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신우이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우린 한 가족이잖아. 형편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가족이요? 지난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고아라 친정 도움도 없다며 무시하셨죠.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단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어요. 신우이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지금까지 참았어요. 시댁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가족은 그저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죠. 제 진짜 가족은 큰이모와 이모부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저를 이용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그럼 우린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이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봄이 왔다. 지연과 민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마지막 만남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은 지연과 민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을 뿐이었다. 여보, 후회 안 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왜 진작 선택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투자 실패 이후 민주는 직장을 옮겼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일의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 지연도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다. 둘 다 과거보다 행복해 보였다. 지연은 유산의 일부를 활용해 작은 번역 회사를 차렸다. 큰이모 윤정의 조언대로 대부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중이었다. 민주는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어느 날 지연은 쇼핑몰에서 우연히 시누이 미경을 마주쳤다. 미경은 지연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다. 지연아. 지연은 담담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시누이. 미경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연은 잠시 미경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석현이랑 헤어졌어.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더라고. 사업 실패 후에 모든 게 무너졌어. 지연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시누이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그게 전부였다. 지연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이었다. 저녁에 민준에게 그 만남을 이야기하자 민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나도 어제 매형을 봤어.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 그래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가 민준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듣기로는 시골에 내려가셨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대출금을 갚은 후에도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다. 시누이와의 관계도 틀어졌다는 소문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큰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은 변함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모, 오늘 시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건 내가 진정으로 해방됐다는 뜻이야. 증오도, 분노도, 원망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지. 지연은 미소 지었다. 큰이모의 말은 항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이모.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 지연아, 너는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베란다로 나갔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민주는 지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우리만의 가족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두 사람.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